Show Your Performance라는 대회를 2022년부터 처음 만들었고, 처음에는 250분 정도 참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났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대회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대회를 즐기고 막 서로 응원하고, 같은 박스 막 잘해라 응원하고, 그냥 이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또 했죠. 작년에도 하셨어요? 네, 한 500분 정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세미파이널 선수들이 많이 대거 참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흥행이 좀 잘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상위 3%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함으로써 현재 크로스핏 선수 겸 코치, 그리고 옷 브랜드 대표를 하고 있는 우쿠라는 닉네임을 가진 우창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크로스핏이 뭐예요? 헬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운동, 그래서 바디빌딩, 육체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은 내 몸을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내가 계단을 한 칸씩 걸어갔다고 하면은 크로스핏을 함으로써 2칸, 3칸을 한 번에 걸어갈 수가 있고, 내가 점프를 요만큼밖에 못 뛰었었는데 이 운동을 함으로써 더 많이 뛸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을 기능적으로 더 잘 사용하게 해주는 운동이죠. 일단 대표적으로 역도와 체조, 올림픽에서 쓰는 이 두 동작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로잉, 바이크, 그다음에 스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유산소 운동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운동을 크로스핏이라고 하게 됩니다. 혹시 왜 이 소방관을 그만두게 됐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몸이 되게 건강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잠을 잘 때 아내가 안방 문고리만 잡는 소리에도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엄청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출동이 너무 많아요. 못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출근하는 게 항상 두려웠던 거죠. 진짜 응급 환자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어이없는 신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매너리즘이 빠지고, 매너리즘이 빠지다 보니까 몸이 같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나는 과연 정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아니다, 그래도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퇴직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소방관 1년 차 때 네네. 몸무게가 거의 한 116에서 118kg 정도가 나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소방관님, 지금 25살인데 간의 3분의 2가 지방간이고 고지혈증에 부정맥까지 오고 요산 수치도 이렇게 고통풍이 오기 직전이다. 근데 고혈압까지 있고 이렇게 살다가는 40 넘기기 힘들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이 비수를 찌르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사람이 몸 관리를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20대 중반이. 거기서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 그러다가 옆에 있던 반장님 한 분이 너 그럼 크로스핏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핏이 뭐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해봐. 너가 하면 살 진짜 잘 빠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크로스핏 박스를 가서 그 무료 체험이 있어요, 보통. 네네. 그래서 무료 체험을 등록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와, 입에 막 목에서 피맛 막 나면서, 제가 그때 한 40대 정도의 아주머니랑 팀으로 와드를 했는데, 네네. 아주머니는 끝나고 나서 운동 하나 더 해야겠는데 이러고 다니시는데, 저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저 같았으면 약간 자존심이 많이 엄청 상했었죠, 자존심이. 그래서 저 아줌마는 이기고 그만둔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네. 이기고 그만둔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셔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운동하신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와, 네. 9년 차. 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 들죠. 없으셨어요? 무조건 들죠. 무조건 들고, 그리고 크로스핏이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이게 커뮤니티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멀어졌을 때는 정말 운동하기 싫어져요. 그냥 그 박스에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몇 번을 했었고, 그런데 운동을 하는 순간에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이 운동에만 집중하면서 내 호흡에만 집중을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운동을 하시면서 부상을 당하시거나 이런 적은? 어이없게 다친 적이 되게 많아요. 어이없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디스크가 4번, 5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연골이 무릎에 없고, 네. 현재는 지금 또 손목에 살짝 물이 차가지고 조금 이제 운동하기가 살짝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게 무거운 걸 들다가 다친 게 아니에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잠을 못 자고 어쨌든 좀 밤을 새고 이러던 일이 많은데, 나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라는 이 강박 때문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아주 작은 무게에도 순간 허리를 삐끗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다친 경험이 오히려 더 많지, 이거를 진짜 내가 막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동작을 해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회복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게 제일 즐거우셨어요? 일단은 가장 즐거웠던 거는 크로스핏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됐을 때 평택에다가 크로스핏 체육관을 차리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운동하는 회원들과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팀 대회가 있어요. 그때 전국에서 저희가 8등인가? 7등으로 결승전에 진출을 했을 때 네.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이게 그동안은 저희가 항상 예선 탈락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가르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땀 흘린 회원들이랑 팀을 이뤄서 나왔는데 너무 좋은 성적을 얻었고, 그리고 본선에 가서도 저희는 결승전에 못 나갈 줄 알고 평택 시골지 서울 구경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재밌게 지었던 건데 네네. 실제로 그 팀 이름을 달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결승전에서. 근데 그게 너무 벅찼었어요. 네, 그게 너무 벅찼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씩 크로스핏 대회가 열리는데 네네. 제가 가장 몸 상태가 안 좋고 나이가 가장 많이 먹었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커리어 하이를 찍었을 때 그때가 내가 이 운동을 계속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컴페티션이 아니고 이 운동 자체를 되게 즐기고 있구나, 그냥 이 운동 하는 게 행복하네 네네. 라는 게 느꼈을 때 좀 이렇게 벅차고 크로스핏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크로스핏을 아직 접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이 커리어 하이라는 게 약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남자 중에서 117등을 했거든요. 뭐 117등이라고 하면은 뭐 그게 잘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상위 3% 안에 드는 성적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함으로써 사실 아무런 욕심 없이 그냥 즐기고자 했던 대회인데, 한국에서 상위 3%다. 아시아에서도 상위 4%다. 네. 사실 한 손가락으로 이미 퍼센트 안에 든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의 진짜 정점을 찍었다라고도 인식이 되니까 확실히 한 번에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 레스큐는 어떻게 운영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마음속에는 나만의 박스를 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소방관 신분이었고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지 뭐 이거를 실행에 옮긴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아내가 저보다 더 유명한 선수거든요. 그래요? 아내는 한국에서 23등 정도 되는 상위 1% 선수예요. 와이프가 이렇게 운동을 잘하니까 그러면은 박스를 내 이름으로 말고 아내 이름으로 차려서 아내가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러다가 마침 또 괜찮은 부지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임대 창고가 생겨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와이프도 원래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교육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코치라는 직업도 사람을 가리키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핏 레스큐를 만들게 된 거죠. 오. 소방에서 구조 레스큐를 따와서 스스로 내 몸을 좀 네네. 구조하자라는 뜻에서 크로스핏 레스큐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판을 딱 기획하고 짜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도 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판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크로스핏에 많이 미친 사람으로서 항상 개인적으로 내가 대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박스도 생겼겠다. 그럼 여기서 결승전을 하면 되겠네? 그럼 예선은 어떻게 할까? 온라인으로 하지. 그러면서 이제 쇼유어 퍼포먼스라는 대회를 2022년부터 처음 만들었고, 처음에는 한 250분 정도 참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났죠. 네, 그래서 제 월급에서 오히려 이렇게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대회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대회를 즐기고 막 서로 응원하고 같은 박스 막 잘해라 응원하고 그냥 이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또 했죠. 작년에도 하셨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게 거의 한 500분 정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크로스핏에서 그렇게 가기 어렵다는 크로스핏 게임즈 선수들도 참여를 하시고 뭐 대부분 세미파이널 선수들이 많이 대거 참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흥행이 좀 잘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한 40만 원 정도 네. 이득을 받습니다. 와. 근데 제가 한 2달 동안 고생한 거에 비해서 40만 원은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럼 3회를 해보자 했는데, 3회는 또 너무나도 운이 좋게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옷 브랜드와 다른 업체들, 네네. 크로스핏 장비를 파는 업체, 그리고 뭐 이렇게 역도할 때 붙이는 이런 알통 그립 같은 업체들이 네네. 도와주신다고, 협력을 하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3사가 지금 합동으로 상금도 어마무지하게 크게 만들고, 그리고 올해는 1000명을 받는 걸 목표로 가보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진짜 약간 크로스핏에 미쳤네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진짜 굉장하신 게, 1회는 사실 적자가 났으면 보통은 이거 다음에 해도 괜찮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우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계속 내 돈을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2회에 40만 원 올해도 하신다고요? 그렇죠. 실제 선수로는 못 뛰지만 이 선수들이 와서 이 무대에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내고 이런 즐기는 게, 저는 거기서 너무 희열을 느껴요. 근데 제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하죠. 또 해? 약간 아이러니하고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다 도와줘요. 그럼에도? 네, 막 와가지고 이제 막 다 선수들 점수 계산하고 시상식 막 도와주고, 오늘은 뭐 할 거 없냐고 그렇게 하면서 다 도와줘요. 선수를 키우신 경험이 있으시긴 하죠. 예. 그러면은 혹시 그 선수분 키우신 분이 어느 정도의 성적까지 좀 거두셨나요? 네, 대한민국 상위 1%. 대한민국 상위 1%. 와이프입니다. 정말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시면서 만나신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유아교육과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네. 지금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돼 있다. 네, 44kg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은 근육량으로 한 51, 2kg까지 키우고. 아니, 그러면은 되게 겸손하신 거였네요, 사실. 아닙니다. 아니, 운동을 아예 안 해본 사람을 상위 1%까지 만들었으면 확실히 키우시는 능력도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주변에서 워낙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건 뭐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진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키워놓은 거를 이게 여기서 그 한계를 더 뚫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돼요. 태릉 선수촌, 진천 선수촌에 가듯이 저희가 부산에 좀 잘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에 네. 그래서 4개월 동안 떨어져 살았었어. 거기 가서 운동을 해라. 고시원 잡아서. 너는 밥 먹고 운동하고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쉬고 이것만 해라. 와. 그래서 거기서 또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고. 사실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왜 디스크 사고번이 없으신 건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유도 선수 활동을 좀 했었는데 아. 그때 이제 좀 네. 낙법을 잘못 떨어지면서 네. 척추 이분증이 왔어요. 이분증. 네, 뼈가 버텨주지 못하니까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제가 그동안 운동을 전혀 안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118kg까지 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너무 많은 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몸의 피로도가 너무 쌓인 상태에서 무게 한 32kg? 네, 30kg는 그냥 저기 여성분들도 쉽게 들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데드리프트를 들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근육이 못 버텨주니까 너무 피로한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다 완전히 부상을 회복하고 나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 80에서 90%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대회, 이게 또 팀 대회다 보니까 네네. 잘하고 싶은 욕심에 두 번째가 터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빠르게 뭐 시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술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예전에 100%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나는 재활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버티면서 살아온 거고, 이게 척추 이분증에 분리증 디스크가 없다 보니까 몸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중이 계속 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왼쪽 네, 무릎에 왼쪽 무릎에 이제 연골이 연화증이 처음에 시작되더니 네. 그게 이제 계속 닳고 어쩔 수 없이 서도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네. 이게 좀 안 좋게 변화가 됐는데 결국 그거도 운동으로 젊었을 때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의료 브랜드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엄청 살이 쪘었잖아요. 네. 사실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에서 옷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 맞아요, 사이즈가. 특히 바지 이런 거는 다 가서 입어보고 사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션에 대한 감각이 완전 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맞는 옷이 없으니까 예쁜 옷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 이 옷이 맞네? 프리 사이즈가 나한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옷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던 와중에 이제 좋은 기회로 어떤 업체 엠버서더가 됐었어요. 근데 그 업체 대표님이랑 이제 같이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면서 너무 옷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옷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업세스드라는 이름을 세우고 열심히 혼자서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기 자본금은 혹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여쭤봐도. 퇴직금, 공무원 퇴직금. 예. 공무원 퇴직금. 전 연금이 없습니다. 아내분께서는 괜찮으셨을까? 먹여 살리겠죠, 저를. 예, 레스큐 잘 되길 원합니다. 전문적으로 선수들을 길러내보자. 공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것도 같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그런 목표도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대학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월 2일부터 수업 들으러 가야 됩니다. 예. 그럼 전공은? 체육학과입니다. 체육학과요? 네. 대학원까지 이렇게 가겠다고 했을 때 아내분께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너무 많았죠. 그리고 이걸 결정하기까지도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내년에는 2세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운영도 해야 되고 업세스트 사업도 해야 되고 대회도 열어야 되고 이러는데 진짜 단순한 내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닐까, 대학원을. 근데 와이프가 옆에서 지원이라도 해봐. 뭐 해보지도 않고 합격하고 고민해도 돼.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지원했어요. 면접에 갔는데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네. 나와서 돌이켜보니까 3가지 답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질문은 3개가 다른데 결국은 이 답은 나는 크로스핏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만 3번을 얘기하고 나온 거였어요. 망했구나, 떨어졌겠구나, 이거는 내가 교수여도 안 뽑겠다. 네. 그래서 신경을 끄고 살았었어요. 네네. 떨어졌겠지 그러고 클릭을 했는데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등록할 기간이 다가오니까 네. 학비도 거의 한 600, 700만 원씩 하고 이거를 2년 동안 내야 되고 그렇죠. 할 수 있을까라는 저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오빠 지금 기회 못 잡으면은 내 생각에는 평생 이거 못 가. 그래서 휴학을 하더라도 1학기 다니고 휴학을 해. 해보고 포기했을 때는 후회가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을 때는 분명 후회가 남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버틸 수 있으면은 끝까지 가서 논문까지 쓰고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휴학을 하면 되지 않냐. 네네. 근데 등록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 아깝다. 이게 다시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됐죠. 와.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지원하기 전에 찾아봤던 게 크로스핏에 관련된 국내 논문을 좀 찾아봤었어요. 네. 근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크로스핏 안에서는 지금 현재는 논문이 없다 보니까 선구자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럼 하루에 운동 루틴을 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보통 이제 오전 11시 전까지는 네. 제가 하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시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는 크로스핏 레스큐에서 이제 선수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오후 타임에는 이제 수업, 이제 2타임 정도 수업을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마감하고 집에 와서 이제 쉬게 되죠. 진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잠을 더 적게 잘 수밖에 없는 지금 예. 스케줄이시네요. 우크님은 가장 재밌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동작이 있으신가요? 저는 로잉 머신을 좀 잘하고 잘 타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막 제가 짐내스틱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역도를 엄청 무지막지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크로스핏은 어쨌든 뭔가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육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골고루 잘해야 되는 운동인데,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이렇게 꼽자고 하면은 저는 로잉 머신을 좀 잘 타는. 로잉머신. 네. 로잉머신의 좀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들어도 탈 수 있다. 힘들어도 탈 수 있다. 네, 힘들어도 이악 물면 땡기고자 하면 땡겨진다. 아. 네, 근데 무게 같은 거는 내가 못 드는 무게는 아예 안 들려요. 내가 전완근이 다 털려 있으면 매달리고 싶어도 못 매달려요. 그렇네요. 네, 근데 로잉은 천천히라도 계속 땡길 수 있어요. 정신력이에요. 그러네요. 네. 일단 땡겨지는 네, 거구나. 정신력입니다. 오. 포기하지만 않으면 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헬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헬스를 한다. 그럼 흔히 너 3대 몇이야? 이런 질문 하잖아요. 크로스핏에도 그런 게 있나요? 크로스핏에도 그런 3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 토탈 1 그리고 토탈 2가 보통 이렇게 있는데, 헬스에서 요구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네네. 그래서 헬스는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3대 측정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크로스핏은 일단 백스쿼트, 데드리프트, 숄더 프레스, 그러니까 헬스에서 말하는 밀리터리 프레스가 요게 3대 측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크로스핏에서 벤치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핏의 3대라고 하는 거를 보통 몇 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나요? 사실 사람들이 3대를 막 기억하고 다니진 않아요. 크로스핏 토탈이 크로스핏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뭐 백스쿼트를 200kg를 든다고 해서 역도를 200kg를 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아까 이제 식단을 한 끼만 해라라고 했을 때, 그럼 일일 일식을 말씀하시는 건가 했는데, 두 아니, 끼는 일반식으로? 일반식을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막 닭가슴살 싸가지고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좀 번거롭죠. 그러니까 아침 맛있는 거 먹고, 점심 회사에서 맛있는 거 듣고, 저녁만 운동 끝나고, 그렇다고 닭가슴살을 먹는 거 아닙니다. 밥도 200g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판단지에 따라서 네네. 그것만 지켜라. 그리고 술 먹지 말고, 술은 마시지 튀긴 말고. 것만 빼고, 요거 2개만. 그러면은 무조건 빠진다. 와,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운동을 하면서 살이 빠지니까. 근데 사실 저도 우크님 영상을 보고 많은 영상을, 크로스핏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게 막 SNS에서 보면 막 크로스핏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와, 이게 약간 범접하기가 힘든 느낌? 내가 만약에 소심한 사람이라면 이거 해도 괜찮을 건가?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도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게 크로스핏의 조금 단점인데요. 여러분들 SNS에 올리는 거는 잘하는 것만 올려요. 본인이 못하는 건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난 저렇게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크로스핏 박스에 가시게 되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80%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코치들이 다 다운그레이드 해서 가르쳐주고, 동작 설명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무게 설정도 다 따로따로 해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점점 잘해지고 나면은 그 잘하는 영상을 분명히 SNS에 올리실 겁니다. 그러면 또 초보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 크로스핏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믿지 마세요. 저희도 SNS에 올리고 있는데. 예. 이게 허리나 관절에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고중량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자세로 했을 때 역도에 대한 부상률은 전 운동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1%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상은 욕심 때문에 나옵니다. 절대 빈 막대기로 해서는 부상이 안 나와요. 네. 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무게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욕심 때문에 그렇고, 자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무게를 자꾸 올리다 보니 부상이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부상을 당하는 거는 대부분 욕심. 네. 그리고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고 하는 승부욕. 그것만 버리시면 안전하게 재밌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헬스랑 크로스핏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몸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헬스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몸을 기능적으로 좀 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로스핏이 좀 더 맞습니다. 크로스핏을 처음 접하는 분들, 저 같은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팁을 알려줄 수 있나요? 초보자분들의 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만 부리지 말자. 어떤 욕심이요? 가면요, 코치님들이 말도 안 되는 무게를 줘요. 막 빈 막대기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바벨 들고 있는데 네네. 저한테 나무 막대기를 하나 줘요. 이걸로 하래. 너무 가볍잖아요. 그쵸. 근데 욕심을 부리지 말자.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어설픈 자세로 저 무거운 걸 들다가는 손목이건 무릎이건 고관절이건 다치기 시작하고, 특히 남성분들은 무게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자세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데드리프트가 힘이 좋아서 들리니까 네. 자꾸 이걸 머리 위로 들려고 해요. 그러다가 부상이 많이 찾아오는데, 코치님이 알아서 보고 오늘은 무게를 좀
좀 더 올려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100%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코치님 말 잘 듣고 욕심 부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반대로 좀 초보자들은 이런 분들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초보자분들은 일단 무료 체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네.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셔서 알겠지만 남성분들 막 다 상의 탈의하고 있고 네. 여성분들 막 탑만 입고 있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되지? 근데 사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막 소리 막 으쌰으쌰 화이팅 옆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은 먼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못하는 사람 옆에 가서 뭐 화이팅을 해줘요. 나는 관심 받는 게 싫은데 나는 나 혼자 묵묵히 운동하고 싶은데 이제 헬스장에서 노래를 감상하면서 내 근육에 자극을 느끼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로스핏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한번 무료 체험을 해보고 네네. 여기는 그냥 다녀봐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나는 역시 헬스장에서 나 혼자 운동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헬스장으로 가셔서 꼭 한 번쯤은 그래도 그 무료로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듣다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성분들은 막 탈의를 하고 막 근육을 막 보여주면서 운동하고 여성분들도 탑을 입고 운동하고 막 이러는데 네. 사실 그러다 보면 남성분, 여성분이 또 운동 이외에 다른 마음을 먹지 않나? 그런 건 좀 없었어요.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죠. 저희 박스에도 그렇게 만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되게 네. 젊은 남녀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모여 있어요. 네. 근데 남성분이 저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거 다 정리하고 가서 여성분의 바벨을 치워주죠. 네, 하지만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장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관심 있고 나는 이 사람 외에는 눈을 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이 생겼을 때 가서 다가가시고 그리고 이게 또 하다가 이제 연애를 하시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둘 다 나오기가 애매해져.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운동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사람 마음이 그게 뜻대로 되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남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긴 하죠. 저희는 그래서 여성분들만 막 이렇게 타겟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자릅니다. 저희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네네. 그만 나오십시오. 그 사람이 뭐 저희 박스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에 우리의 물을 흐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어서 네. 뭐 그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로 연락을 드려서 나오지 마라.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게 좀 롱런을 하려면은 그런 좀 이렇게 정화가 필요하겠네요. 네,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크로스핏을 처음에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내가 진짜 초보자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발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일반적인 런닝화 이런 거 신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네.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처음 오시는 분한테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를 신고 오시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막 점프하고 네. 그 다음에 역도 같이 무거운 걸 들고 이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굽이 높은 거를 신으시게 된다면은 발목이 흔들려요. 접지를 했을 때. 그러면은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핏화가 또 싸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화나 네. 아니면 반스 이런 반스. 것들을 좀 신고 운동을 하시다가 필요성이 느껴지면은 상설 매장에 가면 싸거든요. 네. 아울렛이나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구매하셔서 신으셔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역도할 때 훅그립이라는 그립을 잡아요. 훅그립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벨 잡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역도에서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동작에 무조건 바벨을 엄지손가락으로 먼저 감싸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훅그립이라는 걸 잡습니다.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감는 테이프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싸니까 좀 구매하시면은 그래도 좀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장비들은 필요하시면 그때 그냥 사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 우쿠님의 최애 아이템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엘리코 벨트, 네. 이제 허리 벨트. 허리 벨트요? 네, 찍찍이가 되게 짱짱해가지고 오래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발을 좋아해서 네. 되게 종류별로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TYR, 티어라는 브랜드를 가장 좀 선호하고 있었고, 그리고 리복의 나노라는 이제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신는 방향이 좀 달라요. 내가 만약에 역도만 할 거다. 네. 그러면은 저는 나노를 신는 편이고, 네. 그리고 좀 달리기가 많고 유산소성이 좀 많다. 그러면은 저는 티어 운동화를 신는. 저처럼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티어나 나노 이런 운동화들이 잘 맞고 발볼이 좁으신 분들은 뭐 이제 매트콘 이런 종류로 많이 사시면 좋습니다. 크로스핏을 9년 동안 지금 해오시면서 느낀 크로스핏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크로스핏의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티. 커뮤니티. 네,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남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100% 빠질 수밖에 없는 운동이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근데 막 이 동작 저 동작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코치는 아닌데 잘하는 회원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또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그거 되니까 이번에는 이거 해보세요. 오히려 이제 코치님보다 더 많이 알려줘요. 그러다가 친해지면서 오늘 저녁에 치맥이나 하러 가실래요? 이러면서 친해져요.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요 크로스핏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커뮤니티가 되게 강력해져가지고 그래서 막 박스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막 다 참여해요.
그런 게 되게 장점이고 단점은 오히려 그 반대겠죠. 그래서 사람이 멀어지면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네.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거의 뭐 장사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또 어떤 목표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 이 의류 브랜드를 조금 더 키워서 좀 선수들을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크로스핏이라는 시장이 워낙 작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선수가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코치나 다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업세스드 소속 선수로서 너는 그냥 운동에만 집중해. 내가 월급 줄게. 그러니까 약간 실업팀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브랜드가 커가는 거를 좀 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쇼이어 퍼포먼스라는 대회를 진짜 더 크게 만들어서 막 공설운동장 이런 데 빌려가지고 약간 크로스핏 하는 전국에서 와가지고 같이 대회를 진행하고 여러 업체들이 부스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뭐 프로틴이나 의류, 장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